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미용관 채널의 이용관입니다. 오늘 배울 내용은 매뉴얼 테크닉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매뉴얼 테크닉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피부에 제품을 도포하고 난 다음에 손을 이용해서 마사지를 진행하는 것을 매뉴얼 테크닉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섹션에서는 매뉴얼 테크닉에는 어떤 동작들이 있고 매뉴얼 테크닉의 효과는 어떤 것들이 있으며 적용하지 못하는 상황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중점적으로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뉴얼 테크닉은 손을 이용해서 마사지를 진행하는 것으로 기본 동작은 5개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본 동작을 강약, 속도, 시간, 밀착 등을 조절하여 피부에 적용하는 테크닉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매뉴얼 테크닉은 혈액순환과 림프순환을 개선시켜서 피부의 노폐물 배출을 돕고 피로감을 덜어내주는 피부관리의 핵심 과제가 되겠습니다. 매뉴얼 테크닉을 진행할 때는 피부와의 마찰을 줄이기 위해서 오일과 크림을 사용하면 되는데, 오일과 크림은 반드시 사용하라고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은 매뉴얼 테크닉의 목적과 효과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매뉴얼 테크닉이라고 하는 것은 혈액순환과 림프순환을 촉진시킴으로써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한다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러한 효과로 피부에 긴장감을 부여하고 탄력성을 부여할 수 있으며 피부의 노폐물을 제거함으로써 피부의 피로도를 감소시킬 수 있다는 효과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심리적 안정감을 찾을 수가 있고, 제품과 함께 매뉴얼 테크닉을 피부에 적용한다면 노폐물 제거와 주름 방지 효과를 기대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피부 온도를 상승시켜 모공을 확장시킴으로써 화장품의 흡수율을 높이며 이는 피부 조직에 원활한 영양 공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셀룰라이트 증상을 개선시킬 수 있다는 효과까지 기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매뉴얼 테크닉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가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쭉 읽어보시고 이걸 포괄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피부 질환이 있거나 근골격계 질환이 있거나 혈관계 질환이 있는 사람한테는 적용하면 안 됩니다. 추가적으로 임신, 생리 전후로 호르몬의 급격한 변화가 생긴 경우에도 매뉴얼 테크닉을 적용할 수 없다라고 정리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매뉴얼 테크닉 기본 동작 5가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오는 쓰다듬기는 애프리라지, 경찰법, 무찰법이라고도 불리며 가벼운 자극이나 자극이 거의 없는 동작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뉴얼 테크닉 중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동작이면서 손을 평평하게 편 상태에서 살짝 구부리고 피부를 전체적으로 한번 쓸어준다라는 느낌으로 진행되는 동작이 애프리라지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애프리라지는 매뉴얼 테크닉의 시작과 마무리 단계, 그리고 동작과 동작을 연결시켜줄 때 주로 사용됩니다. 시작 단계에서는 긴장감을 완화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있고, 마무리 단계에서는 신경을 안정시켜주는 역할을 주로 하게 되는 게 애프리라지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지르기입니다. 문지르기는 프릭션, 강찰법, 마찰법이라고 불리고 있으며 피부에 강한 자극을 주는 방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름이 생기기 쉬운 부위에 주로 집중적으로 실시되고 있으며, 프릭션을 진행할 때는 손가락 끝으로 피부에 압력을 주면서 문지르는 동작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프릭션을 피부에 적용할 때는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아래에서 위쪽으로 진행할 때는 손가락에 압력을 주어 문지르면 되고, 다시 원위치로 돌아올 때는 손가락에 압력을 빼고 피부에 밀착된 상태로 다시 원위치로 돌아오면 되겠습니다. 프릭션의 효과로는 진피층에 자극을 주어 탄력성을 보강시키고 노폐물 배출을 돕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무르기 또는 반죽하기 동작입니다. 페트리사지, 유찰법, 유연법이라고 불리고 있으며 매뉴얼 테크닉 동작 중에 가장 강한 자극을 피부에 전달하는 동작이 되겠습니다. 페트리사지는 반죽을 하듯이 근육을 주무르거나 꼬집거나 손바닥에 압력을 이용해서 마사지를 진행하는 동작을 페트리사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에 설명드렸던 프릭션은 진피층에 자극을 주는 것이라고 하면, 페트리사지는 그보다 더 깊이 자리 잡은 근육에 자극을 주어 탄력성을 증진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고, 혈액순환을 촉진시키면서 근육의 노폐물 배출을 돕고 있는 역할을 하는 게 페트리사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페트리사지는 매뉴얼 테크닉의 동작 중 근육 이완 효과가 가장 크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페트리사지는 사용되는 손동작과 적용되는 부위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풀링은 강한 동작으로 피부를 주름 잡듯이 반죽하는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린징은 양손을 이용해서 근육을 서로 다른 방향으로 비트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롤링은 양손의 손바닥에 압력을 주어 근육을 뼈대에 눌러서 나선형으로 마사지를 진행하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처킹은 근육을 찝으면서
뼈대 모양을 따라서 상하로 이동하면서 마사지를 진행하는 걸 척킹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적용하는 부위에 따라서 다르게 불려지고 있는 서큘러 니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니딩이라고 하는 것은 유연법의 또 다른 이름으로 불려지고 있으며 서큘러 니딩은 등, 어깨, 팔 등과 같은 부위에 원동작을 함과 동시에 주무르는 동작을 합쳐서 진행하는 걸 서큘러 니딩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두드리기는 탑포트먼트라고 불리며 고타법, 경타법, 타진법 등으로도 불리고 있습니다. 탑포트먼트는 손의 여러 부위를 이용해서 규칙적으로 가볍게 때리거나 두드리는 동작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얼굴 관리를 할 때는 주로 손가락을 이용해서 고타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타법은 신경 조직을 자극해서 혈액순환을 촉진시키는데 가장 큰 효과로는 탄력성 증진에 가장 큰 효과를 보이고 있는 게 탑포트먼트, 고타법이 되겠습니다. 두드리기는 손의 어떤 부위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태핑은 손가락의 바닥면을 이용해서 두드리는 동작을 태핑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슬래핑은 손바닥을 이용해서 가볍게 두드리는 동작을 슬래핑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비팅은 주먹을 가볍게 쥐고 두드리는 동작을 비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커핑은 손을 오목하게 오므린 다음에 손 안에 이렇게 공간을 형성한 다음에 두드릴 때 소리가 나게끔 만들어서 두드리는 동작을 커핑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해킹은 손바닥의 옆면이나 손등을 이용해서 피부를 두드리는 동작을 해킹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떨기는 바이브레이션이라고도 부르며 진동법, 흔들기라고도 불려지고 있습니다. 진동법은 손 전체나 손가락을 이용해서 피부에 진동을 전달하는 방법을 이야기하는데 너무 많은 자극이 전달되기 때문에 한 곳에 오랫동안 진행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바이브레이션은 피부에 자극을 전달하기 때문에 혈액순환을 촉진한다는 공통된 특징을 가지고 있고 유일한 특징으로는 지각신경과 말초신경에 자극이 전달되어서 경련마비에 효과적이다라는 유일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매뉴얼 테크닉의 기본 동작 5가지 외에도 몇 가지 동작들이 더 나와 있는데 닥터 자켓법은 부드럽게 피부를 꼬집어서 모공 속에 있는 노폐물을 제거하는 것을 자켓법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패트리사지 방법과 헷갈리지 말아야 될 건 패트리사지는 근육에 자극을 전달하는 방법이고 자켓법은 표피에 자극을 전달함으로써 모공 속 노폐물 제거에 효과적인 게 자켓법이 되겠습니다. 다음 압박법은 손 전체를 이용해서 압박하는 방법으로 신경 근육의 흥분을 진정시키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것은 프릭션이랑 헷갈리면 안 되는데 프릭션은 손가락 끝에 압력을 주는 방법이고 압박법은 손 전체를 이용해서 압박을 진행하는 방법이 차이점이 있습니다. 다음 관절운동법은 관절 부분의 운동을 진행하는 것으로 근육 마비가 왔을 때 효과적인 관리 방법이 되겠습니다. 먼저 나오는 자동 관절 운동법은 고객이 스스로 힘을 주어 관절 부분의 운동을 진행하는 것이고 수동 관절 운동법은 고객이 힘을 주지 않고 관리사에 의해서 관절 부분의 운동이 진행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 외적으로 나오는 동작들은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러분들이 중점적으로 공부해야 될 건 기본 동작 5개의 특징과 어느 부위에 작용하는지를 중점적으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뉴얼 테크닉을 시술할 때 효과적으로 진행하는 방법으로는 동작과 동작 사이에 머뭇거림 없이 그 연결이 자연스럽게 진행돼야 되고 방향은 부분적으로 얼굴이나 팔, 다리와 같이 부분적으로 봤을 때는 아래에서 위쪽으로, 안에서 바깥쪽으로 피부 근육 결을 따라서 진행하면 되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말초신경에서 심장 방향으로 마사지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너무 강한 압력을 주지 않고 적당한 빠르기와 적당한 리듬감이 좋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10분에서 15분 정도 진행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매뉴얼 테크닉을 진행할 때 주의사항으로는 고객에게 타액이 튈 수 있기 때문에 대화는 삼가하고 손톱을 항상 짧고 청결하게 유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시술자의 손을 따뜻하게 해서 고객의 체온이 소실되지 않도록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크림이나 팩제가 눈, 코, 입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해야 되며 피부 타입에 따라서 매뉴얼 테크닉이나 림프 드레나지를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피부 질환이나 호르몬의 변화가 급격하게 일어날 때는 매뉴얼 테크닉을 진행하지 말아야 되고 모든 동작이 연결성이 있고 일정한 리듬과 빠르기를 조절하면서 동작이 들어가야 됩니다. 고객이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주변 환경을 은은한 조명으로 세팅해 주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오늘 진도는 다 끝났고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될 건 매뉴얼 테크닉의 기본 동작 5가지의 각각의 특징들을 알고 계셔야 되고 각각 어느 부위에 어떤 효과가 있는지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마사지의 시작과 끝, 연결 동작에 들어가고 긴장감을 완화시켜주는 동작은 애플이라지가 있고 탄력성을 부여하고 노폐물을 배출하는 효과가 있는 것은 패트리사지, 프릭션,
타포트먼트 등이 있고 유일하게 경련 마비에 효과가 있는 것은 바이브레이션이 있다.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추가적으로 알고 계셔야 될 건 매뉴얼 테크닉을 적용하지 말아야 될 상황들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 되는데 피부의 질환, 근골격계 질환, 혈관계 질환, 호르몬의 급격한 변화가 생겼을 때는 매뉴얼 테크닉을 적용하지 말아야 되고 매뉴얼 테크닉을 진행할 때 올바른 진행 방법으로는 유연하게 동작을 연결시킬 수 있어야 되고 세기, 빠르기, 리듬감 등을 적절하게 배치해서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시술 방법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여기서 나온 문제는 꼭 맞추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오늘 강의 마무리하도록 하고 오늘 강의도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